네, 이화영입니다. 전략부터 종목까지 뻔한 이야기 말고 편한 이야기로 오늘 종목 이야기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별거 마스터 플랜 2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이렇게 화려한 장세 안에서 오늘장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좌에는 파란불만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위기 안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그 고민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큰 이벤트를 치르고 나서 지수는 약간 눈치를 보긴 했습니다. 다만 간밤 미증시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갔죠. 유가 증권 시장 먼저 볼게요. 0.25% 오늘 강보합권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3,187.16포인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어제 이 시간에는 12조 원대 거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10조 원이 안 됐죠. 8조 원대 제한된 거래 포착이 됐다라는 점까지 유가 증권 시장의 특징으로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만나볼게요. 사실 횡보하는 모습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종가만 약간 들어 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0.01% 보합권 수준이었고요. 801.72포인트의 종가 마무리 체결됐습니다. 수급은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 쪽 오늘 매수세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2천억 원대 매도 나섰고요. 기관 쪽에서는 제한된 매수 우위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주체에는 양 매도가 나왔다는 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기관 쪽 2천억 원대 매수 물량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스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별로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 수익 실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못 가나 하시는 분들 걱정도 정말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 50분간 저희 올라운더 마스터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에서도 수익 든든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적인 고민들 저희가 풀어드리니까요. 주목해 보시고요. 역시나 소통 창구 안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희 50분 생방송 안에만 열려있는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고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저희 노란 색깔 링크 하나 위에 뜨거든요. 클릭으로 한 번에 입장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 소개까지 간략하게 드려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네, 벌써 8월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200선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거래대금이 제가 앞서도 짚었지만 거래대금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쏠림 장세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또 우리 투자자분들 체감하시기에 내가 어떤 파트,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체감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총평 한번 들어본다면요. 일단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애매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좀 일관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고, 사실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모양이 너무 확연히 드러난다.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따지자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줄 수가 있겠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에 예정이 돼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PC 가격 지수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연설에서 사실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 선회해서 그래도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긴 했는데요. 사실 그 일면을 뜯어보면 장기물에 관련된 금리에 관련해서는 물가 정책에 관련해서 예전에 시행을 했었던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수인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 우리 시각으로 한 9시 반쯤에 저녁 9시 반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엔비디아의 실적과 PC를 확인하고 내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쪽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크나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측면에서는 그렇고 종목 또는 섹터 측면에서는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로보티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라는 얘기와 함께 일단 로봇주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높은 가격에 사서 고생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적인 부분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신 포인트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발 이슈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있는 일정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PC 물가 지수 또한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혹시 마스터님 팍스통신망에 입장을 하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꼭 챙기면서 전략 얻어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들어오시면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이슈를 체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 이슈 가지고 어떤 섹터 봐야 돼? 어디 집중해야 되지?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되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통신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올라운더 마스터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상세한 설명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시장 이야기 여쭤봤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홈런을 제대로 치고 있는 조선 섹터 이야기 해볼게요. HD 현대미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함께 만나볼까요? 네, 일단 이슈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화오션이랑요, HD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캐나다에 자그마치 이게
60조 원의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고요. 여기에 최종으로 우리나라와 또 독일의 기업이 경쟁을 펼치게 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일 사업 규모로 만약에 수주가 하게 된다면 최대 규모의 수주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또 이런 긍정적인 상황 안에서 조선주들 오늘장 다시금 모멘텀을 확인하면서 상승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조선주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반기에는 긍정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선별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래의 수주까지 이미 땡겨서 뭐 많이 그 가치를 받아놨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 미포조선을 예를 들어도 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도 하락세가 좀 컸어요. 그러다가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조금 요 기에는 조금 숨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컸던 거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나온 거거든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시가 나왔고요. 존속법인은 HD 현대중공업이고 그다음에 소멸법인은 HD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친다는 게 의미가 상당히 큰데 HD 현대 계열이 조선 계열 중에는 세계 1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형 조선사와 중형 조선사가 이렇게 합치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하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사실 얘네가 몸집을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미국과 함께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군함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HD 현대 미포조선은 독자적으로는 군함을 수주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군함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둘이 합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덩치를 키워가지고 모든 수주권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따내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D 현대 미포조선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의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걸 거예요. 두 집이 합치면 어느 집이 유리하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잘 사는 큰 집이 있었는데 네. 조금 잘 못 사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네. 두 집이 합쳐요. 그럼 누가 이득이에요? 그 작은 친구가 이득일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큰 회사, HD 현대미포조선이 작은 회사.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돈을 되게 잘 버는 회사예요. 네. 둘이 합쳤습니다. HD 현대미포조선이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뒤로 하고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HD 현대미포조선의 지금 시가총액 비율로 따지면 HD 현대중공업의 30%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주가를 40%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갭만큼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HD 현대미포조선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3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지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조선주의 향방이긴 했어요. 실망 매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역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펀더멘털 좋은 종목 싸게 샀을 걸이라는 후회도 되긴 하는데 오늘 일제히 1거래일 만일까요?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 궁금한 게요. 한화오션도 있고 네.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조선주들 많잖아요. 네. 일제히 오늘 상승한 종목들. 그러면 방금 본 우리 HD 현대미포 요 종목이 가장 조선 섹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일까요? 일단은 그 수주와 관련된 거는 세 회사가 공통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라든가 필리조선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HD 현대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합병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재료가 있는 HD 현대 미포조선이 조금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좋긴 한데 이 셋 중에는 그래도 가장 뭐 조금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따지자면 3순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이 HD 현대미포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네. 이건 있어요. 예.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올랐죠. 근데 여기 외국인이 들어온 게 좀 찝찝합니다. 미리 알고 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또 너무 높이 떠서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또 고점에 물리시겠죠? 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K 증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건데 그래도 저는 결국에는 가긴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료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요.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으로 오늘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 좀 압축해서 함께 여쭤봤고요. 역시나 조선 섹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저희 올라운더 마스터님이 직접 박스통신망 안에서 또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부분도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저희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제가 10시 방송 진행하면서 처음 다루는 기업이긴 해요. 인벤티지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쪽이죠. 오늘 간밤에 미증시에서도요. 일라이릴리가 5% 급등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고요.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효능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그 재료이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업체들이 열심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속속 들어서 이제 성과 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인벤티지랩 반응 나왔네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볼까요? 비만 섹터 더불어서요. 제가 며칠 전에 비만 섹터에 관련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인벤티지 랩이기도 한데 사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만약 자체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에다가 주사 바늘을 꼽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늘 공포증이 계신 분들은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번 맞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일주일마다 그걸 맞아야 되는데 이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 전달을 효율적으로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걸 한 달에 한 번 맞는 식으로 변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아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된 부분과 두 번째는 아까 앵커님이 언급을 해주신 경구용 관련된 그러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관련된 그러한 물질 개발에 관련해서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글로벌 제약사에게 MTA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MTA라고 하는 거는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해요. 그거를 물질 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술 수출 들어보셨죠? 예. 기술 수출은 수출을 한 다음에 우리가 기술 수출에 관련된 그러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사실 물질 이전 계약은 뭐냐면 그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팔잖아요. 음식을 팔 때 시식을 시켜주죠. 이거 먹어봐. 예. 이겁니다. 아. 이거 한번 써봐. 좋은지 안 좋은지 써봐.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계약은 아닙니다만 이게 기술 수출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면.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GMP라고 해가지고
의약품을 만들 때는 뭔가 공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라는 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FDA 승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GMP라는 그러한 충족 요건이 있는데 그걸 만족시킨 국내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큐라티스를 인수하면서 그러한 시설을 확보했다라는 점, 그리고 EU 쪽에도 그러한 교두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얘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부각돼서 오늘 상한가라는 그러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주의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표이사님이 언론 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이제 블러핑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물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나중에 가격 조정이 왔을 때 그러한 부분을 믿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잘 갔네요. 일부 종목들이 잘 갔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G2G 바이오 있고요, 블루엠텍, 일동제약, 인벤티지랩 있는데 네. 거기 안에서는 인벤티지랩을 조금 더 시선을 무게를 좀 둬도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올릭스가 가장 낫지 않나 올릭스, 싶습니다. 올릭스 같은 네.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OLX702A라고 해가지고 네. 그 약물이 일단은 다른 것들은 이렇습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게 원래는 혈당 조절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다가 그게 실패해가지고 그게 약물로 개발된 게 비만 치료제입니다. 왜냐하면 혈당 조절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뇌에다가 나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기 약간 때문에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네요. 거에서 착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비만약을 맞거나 이렇게 되면은 위고비라든가 이런 걸 맞으면 식욕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그 신진대사를 최대한으로 그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운동했을 때 1000칼로리를 먹고 1000칼로리를 운동을 하면 0칼로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뒤에 소모되는 칼로리 자체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요 현상이 없겠죠. 네. 그래서 그물질에 관련된 관심이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릭스가 이름도 좋잖아요. 예. 올라갈 것 같은 올라갈 올릭스. 것 같다. 올릭스. 내가 올릭스. 뭐 이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올릭스 살펴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7% 이상 오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도 했네요. 비만 섹터 관련해서 강의도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지 고민도 되셨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올릭스 여러 가지 모멘텀 함께 있으니까요. 이슈 찾아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좀 조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역시나 통신망 안에서 조금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부품 쪽 볼까요? BH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 아이폰 몇 쓰십니까, 마스터님? 14. 아, 14. 네. 저는 14 프로 쓰는데. 내가 졌어. 내가 졌어. 그런데 아이폰이 벌써 17까지가 나오네요. 아, 나도 프로예요. 생각해보니까. 14 프로세요? 네. 질 지지 수 없다. 않았습니다. 예. 질 수 없다. 벌써 17까지가 나오네요. 저는 14 프로도 정말 최신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는 9월 9일에 또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네. 간밤에 미지영 씨도 애플 1% 정도 오름세 일단 있긴 했고,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휴대폰이 폴더블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나올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BH 7% 이상 올랐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에는 OLED용 FPCB를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얘는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향 납품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관련된 그러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얘도 덩달아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그중에서 중국의 BOE가 일단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회사들에게
게 호재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OLED FPCB를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을 못 쓰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쓰다 보니까 얘네가 다 자동적으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익도 지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전에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FPCB의 F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F요? 네, 글쎄요. F 무엇의 약자예요? 플렉서블입니다. 플렉서블이 무슨 뜻이죠? 융통성 그죠? 있는? 융통성 있는 유연한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예. 뭐냐면 PCB가 회로기판이에요. 음, 근데 이 회로기판이 유연하다라는 건 휠 수 있다는 얘기죠. 접힌다는 그죠? 거죠. 이렇게 휘어도 안 다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폴더블. 오. 그래서 폴더블에 관련된 부분이 얘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요새 삼성의 폴더블 폰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 얇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점점 더 회로기판이 좀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증권사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6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도 5만 4천 주 매수를 해줬고요. 더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중요한 가격 라인이 있었어요. 네. 18,000원이 있었는데 얘를 대량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뛰어넘었으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귀에 한청이 들려요. 어떤 한청이죠? 아까 BHI가 가더니 BH가 가네라는 환청이 들렸거든요. 근데 BH의 I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니까 오. 헷갈리지 마시고 BHI는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네. BH는 그냥 그 영어 알파벳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 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아. 방송에서 BH 좋다들 하다가 막 이렇게 딱 하다가 클릭을 딱 했는데 BHI를 사버렸네? 예. 그럼 또 저를 탓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H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요. 종목명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제대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18,000원 선 오늘 18,200원 종가 형성되면서 18,000원 뚫었는데요. 상단을 좀 봤을 때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 받아본다면요? 그거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체? 팍스통신망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팍스통신망은 어떻게 들어가요, 마스터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팍스통신망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생방송, 저희 방송 50분 안에서만 단독으로 열려 있습니다.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시고 또 다양한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통신망 지금 찍고 입장하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BHI 말고 BH까지 자세한 전략 들어봤고요. 잠시 후 3부도 있습니다. 또 현재 봐야 되는 이슈 중점적으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을 하기 위한 발판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3부의 문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서정민 마스터와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큰 이벤트가 일단 치러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치러지면서 저는 주식시장이 참 재밌다고 느낀 게 굉장히 뜻밖의 해프닝들이 생기면서 또 뜻밖의 수혜주가 생기고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 가고 이런 것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조금 흔들린 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저희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고민되네요. 네,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하면서 뭐 그 시작과 끝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일단 시작은 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해석 좀 해주실래요? 이거 트럼프 성대모사 하시면서 해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팍스 통신망 안에서 네.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펄지하고 레볼루션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펄지가 뭐냐면 숙청이에요. 숙청. 누군가를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숙청 아니면 레볼루션, 혁명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we can have that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한국은 지금 뭔가 위기인 것 같아. 이거를 회담 전에 올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올렸죠. 네. 회담 전에 이걸 올렸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것 1번 같아요. 트럼프가 침해다. 2번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택했다. 뭘까요? 2번. 2번이죠. 2번이에요. 그냥 네. 진짜 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얘기를 회담 전에 했다라는 거는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고 한국 너네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될 거야. 이런 자세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한 라인을 가동하고 한 라인을 가동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해했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돋보인 것이 하나 있었죠. 뭐 딴 것도 아니고 펜이에요, 펜. 와, 진짜 뜻밖인 것 같아요. 멋진 펜이네요. 직접 가져오신 건가요? 다시 가져가실 건가요? 이러면서 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예. 이러면서 네. 이 회사가 관심을 받았고요. 오. 이 회사가 뭐였냐? 국내 수제 만년필 제조업체 제나일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제나일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의 주문 폭주가 됐어요. 오. 근데 여기 써 있죠. 수제 만년필입니다. 네. 수제가 무슨 뜻입니까? 직접 만든다는 뜻. 그죠? 만들 수 있겠어요? 주문 폭주가 되면 어려울 못 것 만들어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수혜주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뜬금없이 이 안에 들어가는 펜심, 그 펜심을 만드는 모나미가 상한가를 갑니다. 네.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요. 네. 예전에 그 트럼프가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일단 그 햄버거 회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뭐죠? 맘스터치 아시죠? 네. 그 회사가 상장이 돼 있었어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고. 그 회사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오. 햄버거 몇 개 먹는다고 상한가 간 거예요. 볼펜 몇 개 쓴다고 상한가 간 겁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세 글자로? 네, 세 글자로요. 세 글자로 어떤 표현이 있지? 의구.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의구. 예. 의구 이 투자자들, 이 잘못된 투자자들. 이게 K 증시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한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의구 당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는 그냥 관심을 끄세요. 이런 게 좀 투자하기 어려운가요? 혹시 왜냐면 단기적이니까. 아니 그냥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일 왜냐하면 이거 나는구나. 내가 그냥 손이 남들보다 한 3.8배 정도 빠르다. 이러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손이 3.8배 정도 빠르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만하세요. 제발 이런 걸로 고생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일 또 아침에 모나미 사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냥 문방구 가서 볼펜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네, 그걸로 대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팬심을 제조한 모나미 급등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걸 보자가 아니라 이런 거 제발 하지 마라. 의그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진짜 수혜지가 나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그럼 단어들을 딱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부분, 뭔가 남북 경협에 다 관련된 관련주가 있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안보, 방산주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조선업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 하면 당연히 조선 업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지난 방송 때 이거는 차익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물론 조선업종은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여당은 와 정말 잘했다 이거였고요. 야당은 역대급 외교 청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왜 나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 추켜 세워줬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숫자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3,500불 투자할 거다. 그다음에 1,000억 불 관련된 에너지 수입을 늘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번 회담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에 1,000억, 1,0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가서 뭐 하고 오신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일단 그 구체적인 숫자는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저는 안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어갈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투자를 하고 거기다 재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가 그쪽에 살아 계신 한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회담은 어느 정도 그냥 그래도 리스크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 백고동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업 중심의 경제 협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난 김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그래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그냥 별거 없었대 그러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보셔서 일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저의 탑픽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업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미국의 관료들이 같이 필리조선소를 방문을 하면서 이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는 거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답사를 하고 한미 동맹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의 MRO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나눴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해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빨리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HD 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을 발표했다는 건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선업이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을 되게 질르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말을 지키려고 왜냐하면 맨날 타코라고 놀림을 받기도 싫으니까 이제는 말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말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G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LNG를 운반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거기서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의 일단 수혜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거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다라는 거 계속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여줬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는 합병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큰 축이 나왔는데요. LNG 관련된 부분과 SMR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SMR 하면 우리가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전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얘기가 오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재계약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국전력, 한전기술과 같은 부분들의 SMR과 관련된 그러한 기술력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과 이런 것들을 보다 현명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국 경역주가 부각이 됐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난티, GNC 에너지 등이 수혜 종목으로 거론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북 사업에 이력이 있고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쪽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일 협력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분명히 됐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강조돼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외교적인 부분이 빛을 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한미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하고 좀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 먼저 들렀다 갔죠. 네. 그래서 얘기 다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교적으로 참 잘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일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일본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가 저금리 상황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금을 받아줄 그러한 시장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몇 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탈 우려에 따른 증시 급락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양한 시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정리할 부분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숫자가 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좋았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별 얘기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 얘기 없는 게 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오늘 뭐 요새 비도 많이 오고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고 해서 종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해달라고 하니까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산업용 피팅 밸브 쪽에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피팅 밸브라는 게 뭐냐면 그 이음새를 만들어주는 배관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구조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뭐 가스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조선 쪽에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미국과의 협력 포인트에 그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 설명으로 드릴 게 얘는 조선과 원전의 쌍방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플러스 LNG 쪽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영부영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일단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산업용 피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의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홈쇼핑이 된 것 같은데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입니다. 막 이러면 홈쇼핑이 된 것 같은데 홈쇼핑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기업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말씀으로는 일단은 국내용이 있고 해외용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 수출 쪽에서는 이 회사가 1등이 맞고요. 국내 1등은 성광밴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마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 천연가스 수요 증가 부분이 이 회사에 상당히 큰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선업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조선업에 관련된 조선업 기자재 쪽에 이 종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 이 회사의 부품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회사는 정말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조선업은 갔는데 기자재는 많이 못 갔습니다만 이제 막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협력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1위의 피팅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종목 홈쇼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왠지 신고가를 갔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데 아직 신고가 가지 않았고요. 물론 52주 신고가 근처는 와 있습니다만 52주라는 건 우리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죠? 52주가? 1년이에요. 1년. 네.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는 왔습니다만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아직 신고가에 오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분명히 있고요. 여기 이 월봉상에 여기 고점을 뚫고 나가는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30~4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핵심 마스터픽으로 갖고 왔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강의를 함께 듣고 그러고 나서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봐야 돼? 그래야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 고민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정말 추가 상승 여력 30~40% 풍부하고요. 든든한 수익 챙길 종목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요. 어디서 공개해 드리냐면요.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단독으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바로 통신망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바로 나가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원전 그리고 LNG 쪽의 모멘텀을 다 갖추고 있는 정말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꼭 가져가셔서 변동성 있는 시장 안에서도 내 자리 중심 잃지 말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 꼭 팍스통신망 안에서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라든지 상승 하락 저희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